한 번 더 정리를 좀 하려고 열었어요. 문제를 풀려고 보니까 바로 풀면 잘 못 풀 것 같아서 선생님 한 번 더 심장 정리할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필요하면 요거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자기도 한번 정리해 보세요. 먼저 심장의 구조가 우린 어떻다고 했냐면 이심방 이심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완벽한 아름다운 실제 심장을 거의 비슷하게 그려놓은 게 있는데 요걸로 보면 좀 어렵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간단히 한번 그려본 다음에 이 그림에 채워보겠습니다. 먼저 심장이 하트라고 했고요. 이 하트를 좀 여기 다시 그려보면 여기다 그릴까요? 이렇게 하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심방 이심실의 뜻이 뭐였냐면 위쪽을 심방이라고 부르고 아래쪽을 심실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위아래에 다 있기 때문에 이제 이심방 이심실이 되고요. 이랬을 때 얘랑 마주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방향 생각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사람의 심장이라면 어디가 우측이 될 거냐면 이쪽이 오히려 우측이 되고요. 반대쪽이 좌측이 되겠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위에를 방이라고 하고 아래를 실이라고 해서 심실이라고 심방심실 심방심실 이렇게 정리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심장에서 일어나는 순환의 혈액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 했냐면 심방에서 심실로 혈액이 흘러가요. 그리고 심실에서는 나가는 혈관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혈관 이름이 동맥이고 그 다음에 동맥을 지나가면 이제 잠깐 흩어졌다가 다시 정맥이 되고 그런 다음 다시 심방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늘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 여러분들이 인지한 상태로 이제 아셔야 되고 그렇다 보니 이 심장이 연결된 혈관들을 방별로 실별로 보면 좌심방에서는 들어오는 우심방에서도 들어오는 혈액 그러니까 정맥들이 있을 테고 심실에서는 늘 나가는 혈액 동맥들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동맥의 뜻은 뭐냐면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이 들어있는 혈관 그 다음에 정맥은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자세히 하면 순환이라는 걸 왜 한다고 했냐면 각 세포마다 필요한 물질을 제공해 주려고 그 다음에 필요 없어진 또는 찌꺼기 또는 노폐물들을 다시 혈액한테 주어가지고 그걸 돌아가게 하는 물질 교환이라는 게 얘네의 거의 목표이자 목적, 중요한 일이죠. 순환을 통해 세포에서 물질 교환을 일어나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필요한 게 결국 뭐가 되냐면 동맥만 있고 정맥만 있어서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심장에서 출발을 해서 동맥으로 나가고 난 다음에 잠깐 이 혈관들이 세포랑 직접 맞닿을 수 있는 얇은 혈관, 모세혈관의 형태로 세포들과 실제로 여기서 다 만남을 하고 나면 다시 정맥으로 합쳐진 다음에 이게 심장으로 돌아와야지 순환이 완성이죠. 그랬을 때 심장 중에서도 맨 처음 출발하는 심장 심실이고 다시 돌아서 들어올 때는 늘 심방을 통해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럼 모세혈관에서 물질 교환이라는 게 뭐가 일어났었는지를 이제 얘기를 해보면 모세혈관이 온몸 세포한테 뭘 주기도 하고요. 폐포 세포한테 뭘 주기도 했었죠. 자, 그거는 이따가 오른쪽에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던 것들을 여기다가 명칭을 좀 붙여보면요. 어떻게 될 거냐면 먼저 우리가 여기서 두꺼운 근육을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어디가 더 두껍냐면 지금 이렇게 그려고 나면 심실이 일단 심방보다 근육의 두께가 두껍다. 요게 특징. 그 다음에 심실 중에서도 좌심실이 우심실보다 근육 두께 두껍습니다. 두꺼워요. 두꺼운 이유는 심방은 그냥 혈액이 아래로 흐를 수 있게 아까 어땠어요? 혈액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면 된다고 했죠. 흘러가면 되는데 심실에서는 동맥으로 혈액을 내보내줘야 하기 때문에 더 두껍고 튼튼한 근육을 가지고 있고요. 좌심실, 우심실은 그럼 왜 그러냐? 좌심실의 경우에 기억하시겠지만
전신으로 보내주는 이제 동맥이 붙어 있다 보니 조금만 가도 되는, 폐만 가도 되는 우심실보다는 보다 두꺼운 근육이 발달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명칭 써볼까요? 다시 검은색으로 쓸까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좌심실이 되고요. 그리고 우심실이 이렇게 존재하고요. 좌심실의 윗공간이 좌심방. 선생님 패드로 쓰니까 글씨가 더 엉망이네. 그 다음에 여기가 우심방. 그래서 심실이 실제로 좀 더 크죠? 그림상으로 보면. 그리고 심실에 딸려 있는 혈관 볼게요. 나가고 있는 거 보이세요? 나가고 있는 좌심실에서 나가고 있는 여기가 바로 대동맥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심실에서 나가고 있는 동맥이 폐동맥이네요. 그러다가 좌심실에서 출발한 건 돌아올 땐 반드시 어디로 돌아와야 된다고 했냐면, 순환이 완성되려면 좌에서 출발했으면 들어올 때는 우로 들어와야겠네. 그쵸? 그 다음에 우에서 출발한 건 어디로 들어와요? 좌로 들어와야겠죠. 그래서 거기에 매달린 혈관 보면 좌심방에 매달린 게 폐정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쪽 우심방에 연결된 것이 대정맥이 되겠죠. 대동맥과 대정맥 사이에는 모세혈관, 폐정맥과 폐동맥 사이 역시 모세혈관이 존재합니다. 자, 중요한 구조 하나 남았는데 바로 뭐였냐면, 늘 혈액의 흐름을 이 방향 심방에서 심실로, 심실에서 동맥으로 이렇게 가게 해주려면 중요한 구조 한 가지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뭐였냐? 판막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판막이 그럼 어디 있어야 될까? 심방과 심실 사이에, 그리고 심실과 동맥 사이에 이렇게 존재해야겠네요. 그래서 얘가 하는 일이 뭐였냐면 판막들이 존재를 하고, 판막은 혈액의 거꾸로 흐르는 것, 한자로는 역류겠죠? 혈액의 역류를 방지한다. 어떻게 방지하냐면 갈 수 있는 방향이 어떻게만 심방에서 심실로, 심실에서 동맥으로만 하려고 여기 코스마다 판막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순환의 코스를 여기다 쓸 자리가 없긴 한데 정리를 해보면 맨 처음에 뭐 아무데나 사실 기준 출발해도 돼요. 왜냐면 뺑뺑 도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편의상 좌심실부터 출발해가지고 좌심실에 연결돼서 대동맥을 지나서 온몸에 펼쳐진 모세혈관을 통해 이제 갔다가 대정맥을 지나서 다시 우심방으로 들어오죠. 그러면 우심방으로 들어온 건 심방이 연결된 어디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이렇게 우심실로 내려올 수밖에 없죠. 우심실로 내려와서 재출발. 그럼 우심실한테 매달린 폐동맥을 지나서, 폐동맥은 어디에 가냐면 폐의 모세혈관이 되었다가 폐정맥을 통해 좌심방으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여기면 다시 좌심실로 돈단 말이에요. 이렇게 뺑뺑 돌아가는데, 윗라인을 우리가 온몸 순환이라고 부르는 거고, 여기서 좀 잘라보면 지금 이렇게 요 사이 공간을 자르면 이만큼이 온몸 순환이 되는 거고, 아래쪽은 폐순환이 되는 거죠. 되세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온몸 순환을 통해서는 세포들이 뭘 공급받냐면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받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폐를 통해서는 뭘 하냐면 산소를 공급받죠. 공급받고 나는 뭘 내보내냐면 노폐물과 이산화탄소 교환하고요. 여기서는 이산화탄소만 교환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정리를 일단 해놓고 저희 문제를 더 풀어보겠습니다.